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정말 공식 같은 꿀팁을 그럼 얘기를 할게. 공식 같은, 공식 같은 꿀팁? 돈 받고 하는 거래. 옛날에는 왜 어른들이 신음소리를 내는지 몰랐거든. 근데 나 앉았다 일어나면 무조건 자동이야. 그치? 아구고 이런 소리 무조건 있잖아. 자동이야. 그런 소리가 나도 이제 라떼가 되었어. 아니 절로 나 진짜 그런. 나 너무 라떼 같아.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이 늘고 계시잖아.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면접 팁 그럼 수업에서 하는 거 눈 딱 감고 몇 개만 좀 얘기해봐. 돈 받고 하는 거. 돈 받고 하는 거. 면접 팁. 내가 또 면접 팁, 면접 정말 자신 있지. 우선은 면접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맞는 말하고 정답을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면접관들이 단순하게 만약에 정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면 만날 필요가 없거든. 그냥 지필고사 보면 돼. 문제 쫙 뽑은 다음에 일괄 쫙 종이 나눠주고 자 하세요 하고 그러면은 시험 감독관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 그치. 근데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도 없지. 그치. 굳이 날짜와 장소를 정해가지고 막 만나서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치른다는 거는 정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정답까지 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의 수준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정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전달해야 되냐면은 나는 구조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나는 구조적으로 사고를 하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고, 이거는 답만 얘기해서는 알 수가 없지. 왜 그 답이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예 내가 정말 진짜 요맘때쯤 이제 기간이 되면 이제 슬슬 진짜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지원한 학교에 따라서 뭐 면접 일정이나 날짜는 다 다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정말 공식 같은 꿀팁을 그럼 얘기를 할게. 공식 같은, 공식 같은 꿀팁? 돈 받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게. 정말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포인트가 내가 얼만큼 구조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전달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굉장히 구조적이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한테 하는 것들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답변을 말할 때 특히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 대부분의 면접들이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제 자소서 기반의 면접, 서류 기반의 면접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본인 자소서나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이나 혹은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라고 해도 어떤 문제 상황을 주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자소서에 쓰는 것도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제 막 풀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서류 기반이든 아니면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든 어떤 문제 상황을 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거든. 그리고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럼 너 나름의 대안은 뭐야? 이런 식의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 이런 유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애초에 면접 질문 자체도 그런 사고력을 보기 위한 질문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제 애들한테 그냥 공식처럼 그냥 외우게 해가지고 그냥 답을 이런 식으로 잡아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답변을 낼 때 두 개로 내야 돼. 두 개로 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경우에 두 개를 어떻게 내느냐. 하나는 공식처럼 외우라고 해. 개인적인 차원, 하나는 제도적인 차원으로 내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논설문 글 쓸 때 있잖아. 글 쓸 때 가장 클래식한 구조거든, 실제로. 우리가 논설문,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 이 정도는 이제 사실은 다 알겠지. 그치.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인데 이 논설문 쓸 때 가장 일반적인 글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야. 처음에 서론 부분에다가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다가 그 문제 상황의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 그 다음에 결론에다가는 그 원인이 나왔으면 그 원인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이러면 이제 3단 구성이 딱 나와. 그래서 이거를 답 얘기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야. 논설문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논설문을 쓰는데 만약에 이런 식인 거지. 처음에 서론 부분에다가 이를테면은 우리 주변에 걸어다니다 보면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미관을 해치고
치고 그다음에 건강에도 문제가 될 만큼 너무너무 쓰레기가 난장판이야 라고 이제 문제 상황을 제시를 했어. 그다음에 그럼 본론에는 그럼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원인을 이를테면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겠지. 뭐 쓰레기통이 너무 없는 거지. 그래서 쓰레기통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를 못해. 그다음에 원인 2로는 사람들의 뭐 이를테면 시민의식이 문제야. 그러면 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저렇게 문제고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 이게 결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에서 우선은 쓰레기통이 모자란 거는 쓰레기통을 늘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민의식이 문제야? 그럼 이 시민의식을 좀 더 고치시키고 하는 방향. 그치, 그런 방향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논설문 형태거든. 그치.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많이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 후진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안 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약간은 어떻게 보면 기계적일 정도로 무조건 제도적인 차원이랑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식적인 차원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거를 대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의 대답 논리 자체가 더 구조적인 느낌을 줘. 그래서 내가 보통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형태의 대답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차원의 해결책, 그 다음에 제도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기계적으로 우선은 먼저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한번 뱉어내 보라고 이제 시켜. 이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거랑 연결해서 사실은 두 번째 면접 팁을 하자면 내가 조금 전에 이제 문제 상황, 원인, 대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이 문제 상황과 원인과 대안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일부분까지만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라 자소서에서 이거를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든 아니면은 몰라서든 아니면은 그냥 어떤 특정 부분이 없어도 자연스럽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를 셋 다 쓰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 그러면은 셋 다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은 부분을 많이 물어봐 또.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럼 질문을 하려고 하면 떠오르는 의문이기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쓰레기를 많이 어떻게 뭐 이렇게 버리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탐구하고 조사하면서 쓰레기통의 뭐 실태를 찾아봤다는지 뭐 이런 식의 만약에 탐구를 한 내용을 갖고 자소를 썼다고 가정을 할게. 쓰레기통의 실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막 분석한 내용을 갖고 이런 탐구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행정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행정학과를 지망하면 어쩌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행정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의 대안은 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3단 구조에서 어떤 빠지는 지점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비는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예를 그러니까 질문이 이런 식이겠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상황에 대한 학생의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지원자의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질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러면 쓰레기통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고 말아버려. 그게 아니라 나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은 면접관들이 어쨌든 간에 나한테 대안을 물어보는 게, 그 면접관이랑 학생이랑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정책 포럼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면접관이 학생한테 만약에 대안을 물어본다는 건 그거는 진짜 그 대안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대안의 답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왜 그 대안이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통해 얼만큼 지원자가 스마트한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는 게 포인트인데 애들은 대안을 뭐라고 해야 될지 어떤 대안이 좋을지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포인트를 거기다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아까 문제 상황, 원인 분석, 해결책 이 시리즈를 이거를 사실은 이 셋 중에 만약에 어떤 특정 하나만 물어봐도 이거를 아울러서 대답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스텝을 거쳐가면서 사고했다는 느낌을 줘.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대안을 얘기해보세요. 라고 질문이 나왔으면은 제가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이런 군데에서 봤고 저런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원인으로는 먼저 뭐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먼저 제도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시민들도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구조적인 흐름으로 느껴져. 포인트는 어쨌든 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걸 제일 많이 오해하거든. 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답까지 간 과정이 얼만큼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정연한지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집중을 안 해.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인 거지.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사실 그 답은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실현이 힘들 수도 있어.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지. 설령 실현이 힘든 대안이라 할지라도 그치. 그게 가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면접관을 설득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정책 포럼이 아니기 때문에 학회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